그 중대선거구제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광주에서 일부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광역의원 선거 처음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이 화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선정 기준 얘기까지도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이동수 대표님. 이 중대 선거구제를 하자는 게 이제 기존의 소선거구제 체제에서는 이제 1등만이 당선이 되다 보니까는 양당 체제가 좀 구축이 되고 양당의 기득권만 좀 도모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 선거구제를 통해서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해서 소수 정당도 좀 들어오게 하고 다양성과 비례성을 좀 늘려보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 중대 선거구제를 일단 수를 늘리고 우리 사람들 다 집어넣을게 이거여서 전 이게 과연 중대선거구제라는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가. 마치 이제 20대 총선이었나요? 그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해가지고 이제 이 투표의 투표의 이제 비례성을 높이자 해놓고 위성정당 만들어서 자기들이 또 그대로 가져가는 거랑 전 똑같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좀 뭔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할 때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그 제도의 취지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취지가 제대로 살리지 않았다인데요. 공 교수님,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아까 그 화면을 봤습니다만 기준이 뭐냐? 기준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혹시 뭐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광주 전남이 통합이 되면서 선거구 간의 규모, 인구 비율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지금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선거구별 평균 인구의 플러스 50%, 마이너스 50%까지는 허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범위를 이제 훨씬 벗어나서 이제 전남의 가장 과소한 인구가 적은 선거구와 광주의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 간의 격차가 이제 3배를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제 위헌 상황이 되니까 이걸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급격하게 이걸 전부 다 그 기준에 맞게 고치려고 하면 전남 선거구를 확 줄여야 되고 광주 선거구는 늘려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 때 매번 보는 일을 지금 이제 또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냥 약간 뭐랄까요, 그냥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채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지금 위헌 요소가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누군가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 선거 결과가 인정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그것들을 여러모로 이제 고민을 한 흔적이 엿보이는 게 광주에서 예를 들면 동구가 아니라 북구, 광산구, 남구, 서구 이런 곳이란 얘기는 결국 인구가 조금이라도 이제 많은 곳. 그래서 이 편차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한 석씩 늘려서 중선거구를 이제 시범 도입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 저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로 실제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는 거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확장할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가 인간의 선의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의가 없더라도 어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거니까 설마 이제 설령 민주당이 이제 4명씩 후보를 꽉꽉 채워서 낸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25%씩 모든 후보들이 표를 가져가는 것은 당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이제 머리를 굴리고 이제 담합을 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명이라도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돼가서 이제 늘어난 건 사실이니까 저는 그것을 한 번에 소수 정당 참여의 다양성에는 조금 미흡하다 할지라도 실험 자체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애초에 민주당과 합의했던 게 뭐 비례대표 30%고 뭐고 뭐 이렇게 높게 기준을 설정해 놓고 세게 비판을 하기는 하지만 왜냐면 그래야 다음에 이제 뭘 더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속으로 안 한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말은 못 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 한 것보다 낫고 이 실험의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른 곳으로 이제 확장될 수 있다. 그렇게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한 3분여 가량 남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인구 비례수 얘기를 했는데요. 광주와 전남의 광역 의원 수 지금 증감이 광주는 5석, 전남은 2석. 그 인구 비례를 약간 맞춘 건 있지만 역시 이것도 비판을 받습니다. 요 얘기까지 포함해서 이동수 대표님 얘기를 좀 1분 내외로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 그 지역
지역구를 네 군데만 선정을 해서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뭐 과학적인 뭔가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논리가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보당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본인들이 조직 갈궈놓은 데만 빼놓고 지금 중대선거구제 도입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진보당이 조직을 갈군 곳을 이제 중대선거구제에 편입을 시킬 경우에는 다른 정당이 또 들어갈 여지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들만 빼고 민주당이 본인들 강한 지역만 했다 이건데 전 이 중대선거구제가 돌아가고 있는 양상을 보면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원 정수 늘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방자치를 굉장히 존중하는 입장이긴 하지만은 이 여러 광역권들을 묶고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통합을 진행을 하는 게 묶어가지고 효율화를 좀 도모해보자 이건데 의원 정수 늘리면 그걸 과연 유권자들이 좀 효율성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느닷없이 이렇게 의원 정수를 늘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 늘린 거에 대해서 아주 짧게 조금 의견 좀 듣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의원 수가 적고 많고는 그 자체로 이제 기능이 잘 발휘되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호남의 의원 수를 늘려버리면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 늘렸다가는 뭐 서울하고 비슷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수도 지금 대구 경북보다 이제 호남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이제 지방 소멸을 방패 무기 삼아 가지고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뭔가를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제도를 훨씬 더 다른 방식으로 상상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 그러면 중대선거구제 점수로 주신다면 몇 점이요? 그냥 B제로 정도 주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은요? 전 숫자로 한 70점 주겠습니다. 그럼 C인데요. 네, 지방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부동층의 향방과 막판 단일화 여부까지 아직도 예상 밖 변수들은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이 판을 바꿀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